고양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와 제도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간되는 고양 소식입니다. 고양 시민들께서 더욱 편하게 고양 소식을 접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 소식지에 관한 문의사항은 031-8075-2093 고양 소식 담당자입니다. 2023년 5월 소식입니다. 민선 8기 특집 고양 특례시의 자족도시 전환 시기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경기 북부 최초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고양시는 일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위한 법적 여건 마련과 주민 소통을 통한 합리적 추진 지원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시의 이 같은 추진 정책에 더욱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원도심 주거지 정비사업도 속도를 높이며 미래 자족도시로 한 걸음 다가서는 고양의 청사진을 들여다보자. 고양, 자족도시, 전환식에 빨라진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원도심 재개발 속도 젠걸음. 1.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발의, 자족도시 고양으로. 2. 국토교통부 장관, 일산신도시 현장 점검. 3. 도정기본계획 재수립, 주민 맞춤형 재건축 추진. 4. 원당 2구역 재개발 사업 시행 계획인가, 원도심 재개발 가속. 5. 능곡 1구역 준공으로 재개발 탄력, 기반시설 확충에 자족기능 확대 총력. 1.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발의, 자족도시 고양으로. 정부는 지난 2월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의 안전진단 면제, 완화,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특례 등을 규정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3월 24일 특별법을 발의하고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고양시의 경우 1기 신도시인 일산과 화정, 능곡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탄력이 붙는 한편 토지 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자족도시로의 면모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양 일산 신도시는 수도권 주거기능 분담을 위해 건설된 1기 신도시 가운데 하나다. 1992년 조성된 이래 30년이 지남으로써 기반시설 노후화로 인해 배관 부식, 주차, 층간소음 등 주민 불편이 잇따르고 주거에 편중된 도시기능으로 인해 일자리, 자족시설 부족을 겪고 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의 택지 조성 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를 기준으로 하면 일산 신도시뿐 아니라 화정지구, 능곡지구, 샘터 햇빛마을까지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란?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추진 방안을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발의한 것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기본 방침과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추진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도시 재창조를 위한 특별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노후계획 도시 정비 사업을 추진할 때 다양한 지원과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란 택지개발 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 등을 말한다.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30년이 아닌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하여 도시가 노후화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1기 신도시뿐 아니라 노후도시의 안전진단 면제 완화, 토지 용도 변경,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이 부여되는 만큼 고양시의 경우 일산 신도시를 비롯하여 화정, 능곡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 국토교통부 장관, 일산 신도시 현장 점검.
고양시는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발맞춰 고양 주민 맞춤형 현안을 요청하기 위해 지난 3월 2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 주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에 따라 원 장관은 이동환 고양특례시장과 함께 고양 일산 신도시를 방문해 노후계획도시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2월 7일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발표에 따라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주민 목소리를 청취하고 지역 현안 사항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원 장관과 고양시 관계자들은 일산 신도시 아파트 밀집 지역인 백송, 강촌, 백마, 후고, 문촌, 강선마을을 직접 걸어다니며 노후계획도시 현장을 살폈다. 걷다가 만나는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생활 불편 사항과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의견을 듣기도 했다. 도보점검 이후에는 일산 서구청에서 고양시 주민들과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여한 주민들은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 등 재건축 사업의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주민들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법을 마련하고 있다며 자족기능, 기반시설 확충 등이 전제된 특별법의 특별정비구역에서는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 법률보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이번 원장관의 고양시 방문이 노후도시 정비를 기대하는 시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환영하며 고양시는 국토부의 특별법 발의에 발맞춰 일산 신도시 재건축 사전 컨설팅 용역 대상단지 공모를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고양특례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이날 글로벌 명품도시 조성 및 도시정비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고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원도심 균형 발전, 3기 신도시 고양 창릉, 탄현, 장항, 지축 등 LH 사업지구, 경제자유구역, 일산 복합 커뮤니티 센터 개발 사업 등에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로 협의했다. 3. 도정 기본계획 재수립, 주민 맞춤형 재건축 추진. 고양시는 지난 3월 일산 신도시와 노후계획도시의 본격적인 재정비를 위해 2035 고양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이하 도정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올해는 우선 기존 2030 도정 기본계획 변경을 검토하여 일산 신도시 재정비 사업 방향을 점검하고 내년에는 기타 노후 택지개발지구 재정비 방안을 검토한 후 2035 도정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이에 따라 일산 신도시의 신속한 재정비 사업이 가능하도록 시 차원에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일산 신도시 재건축 사전 컨설팅 용역 대상단지 선정 공모를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사전 컨설팅 용역은 특별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건축 사업 추진 예정단지를 선정해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는 컨설팅을 통해 주민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고 원활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재건축 사전 컨설팅 용역에 화정 행신지구가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제정되면 화정 행신지구까지 특별정비구역 지정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추후 이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4. 원당 2구역 재개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원도심 재개발 가속. 지난 3월 28일 원당 2구역 재개발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고시되며 원당 2구역 재개발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원당 2구역 재개발 사업은 덕양구 주교동 596번지 일원 65,051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1326세대 규모의 아파트 및 부대 복리 시설과 미래 공공용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고시, 건축, 교통, 경관 통합심의, 사업 인정 공람 등 신속한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 본격적인 사업 착수가 가능해질 만큼 향후 관리 처분 계획 인가와 착공까지 빠르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원당 1구역과 4구역은 사업 진행이 한 발씩 앞서가고 있다. 원당 1구역은 지난해 90% 이상 이주를 완료하고 올해 하반기 철거를 시작할 예정이다.
가장 속도가 빠른 원당 4구역은 현재 약 40% 정도 공사가 진행됐다. 지난해 분양을 완료해 약 1,200가구가 내년 하반기 입주를 앞두고 있다. 시는 지난 2월 원당 4구역 내 외장재가 탈락된 건축물에 긴급 안전조치를 행하는 등 재개발 사업에 대한 안전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다. 5. 능곡 1구역 준공으로 재개발 탄력, 기반시설 확충에 자족 기능 확대 총력. 능곡 1구역은 원당 능곡 재정비 촉진지구 중 처음으로 지난 1월 17일 준공을 마쳤다. 4만 519제곱미터 면적에 8개 동, 지상 34층, 643세대로 구성된 능곡 1구역은 지난해 9월 30일 부분 준공 후 입주를 시작해 현재 501세대가 입주 완료했다. 고양시는 능곡 1구역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지난해 12월 15일 일산 방향 호수로로 연결되는 삼성 지하차도를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 개통했다. 확장 이후 호수로 교통이 대폭 개선되고 대곡 역세권 접근성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된다. 능곡 2, 5구역은 2021년 7월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아 지난해 1월 조합원 분양을 마쳤다. 능곡 2구역은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 개최를 준비 중이다. 특히 능곡 5구역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접수되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검토 중인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처리되면 주민이주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사업 착공에 돌입할 예정이다. 능곡 3구역은 존치 정비구역을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검토 용역을 진행 중이다.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재정비 촉진구역 지정 여부를 검토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능곡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이 완료되면 능곡역 주변 상업기능 활성화와 지도공원 중심의 녹지축 형성이 예상된다며 기반시설 확충으로 자족 기능을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혁신을 통해 시민과 자연이 함께 숨쉬는 직주 근접 도시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다. 고향의 저력 1. 행주, 당신의 일상에 돌을 던지다. 제35회 고향 행주 문화제. 행주산성의 떠들썩한 이야기가 우리의 일상에 돌을 던질 준비를 마쳤다. 고양시의 가장 오래된 축제이자 고양시만의 역사와 문화가 진하게 담겨 있는 고향 행주 문화제의 화려한 이야기를 미리 만나보자. 제35회 고향 행주 문화제가 5월 19일 금요일부터 21일 일요일까지 3일간 행주산성과 행주산성 역사공원에서 펼쳐진다. 고향 행주 문화제는 고양시를 대표하는 역사 문화축제로 임진왜란 3대 대첩으로 꼽히는 행주 대첩의 승전 정신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고자 시작됐다. 올해는 특히 행주 대첩 4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35여 회의 공연과 10여 개의 체험 행사 등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이 방문객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고향 행주 문화제를 대표하는 볼거리는 불꽃 드론쇼 그날의 불이다. 500대의 드론을 활용한 미디어쇼와 수상 불꽃놀이가 어우러져 행주산성 일대를 환한 빛으로 물들일 예정이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과 전시도 빼놓을 수 없다. 창작 뮤지컬 행주 대첩뿐만 아니라 김덕수 사물놀이, 재즈 베이시스트 서영도와 소리꾼 김유리, 유이스카 등 세계적인 예술인의 공연을 만나볼 수 있다. 또한 통제영 무예단의 한국 전통무예 시연 및 안성 남사당패의 아찔한 줄타기 공연 등 고양시의 대표 공연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중부대, 고양예고 등 학생팀의 특별 공연이 무대를 가득 채울 예정이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프로그램도 흥미롭다. 고양시민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관람객의 참여로 진행되는 전국 박터뜨리기 대회는 행주대첩 전투 당시 행주치마에 돌을 주워 담아 싸웠던 투석전을 재해석한 콘텐츠다. 64개 참가팀을 모집하는데 접수 4일 만에 참가 신청이 조기 마감되는 등 그 열기가 벌써 뜨겁다. 볼거리 가득한 전시도 마련돼 있다. 행주산성 역사공원에 조성되는 대첩마을 테마존에서는 행주대첩과 함께 임진왜란 3대 대첩 도시인 진주, 통영의 문화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 환도장 무형문화재의 한국 전통 도검을 실제로 만나볼 수 있는 전시 및 고양시 작가가 참여한
미디어 아트와 설치 미술이 만난 야외 복합 전시존 일로 지음으로 이색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고향의 저력 2. 2023 고향국제꽃 박람회 5월 프로그램 소개. 더 풍성하게, 더 색다르게. 고향 호수공원을 가득 메운 화려한 꽃무리가 싱그러운 봄만큼이나 반갑고 향기롭다. 함께여서 더 행복한 5월. 누리고 즐기고 추억할 수 있는 고향국제꽃 박람회만의 특별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고향국제꽃 어워드. 대한민국 최초 유일의 꽃 경진대회. 고향국제꽃 박람회 최초로 고향국제꽃 어워드가 개최된다. 고향국제꽃 어워드는 지난 고향국제꽃 박람회에서 각각 진행되었던 IHK컵 플라워 디자인 기능 경기대회, 참가 부스 연출 콘테스트, 야외 전시 콘테스트, 한국 꽃꽂이 대회 등을 한데 모은 대한민국 최초 유일의 꽃 경진대회다. 총 8개 대회를 개최하며 대회별 통합 최고상훈, 대통령상 및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 총 79개 상장이 발급될 예정이다. 폐막일에는 축하 공연과 함께 고향국제꽃 어워드쇼가 마련돼 참가자 시상을 진행한다. 공연 이벤트, 꽃향기 가득한 볼거리, 즐길거리.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 준비된 다채로운 공연들이 이벤트 관람객의 발길을 기다린다. 화훼 소비 촉진 이벤트, 관람객과 함께하는 꽃씨 나눠주기 레크레이션이 진행되며 해금, 색소폰, 첼로, 검은고 연주와 마술쇼, 군악대 퍼레이드 등 흥미로운 공연들로 5월의 고향국제꽃 박람회를 알차게 채울 예정이다. 온라인 모멘텀 가든, 추억을 기록하는 디지털 콘텐츠. 방문객이 고향국제꽃 박람회에서의 행복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온 오프라인 복합 콘텐츠를 제공한다. 모멘텀 가든과 고향 레이 가든에 위치한 TV 모양의 클램 레트로 포토부스에 방문하면 꽃 박람회에서의 추억을 사진으로 남길 수 있다. 클램 레트로 포토부스는 레트로 감성의 TV와 즉석 굿즈 감성을 담은 영수증을 결합시킨 오프라인 콘텐츠 상품이다. 빨간 버튼을 눌러 촬영을 시작하면 나만의 영수증도 받고 포토카드도 만들 수 있다. 사진 촬영 후 영수증에 인쇄된 QR코드를 스캔해 촬영 사진 원본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촬영된 사진은 NFT 포토카드로도 제작된다. NFT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 토큰이며 NFT 포토카드는 디지털 추억 인증서다. 행사장에서 촬영된 사진은 온라인 모멘텀 가든에서 아카이빙되어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모두의 추억으로 남겨진다. 어린이날 특집 고향 어린이 박물관. 아빠 저기 가. 봄바람 부는 청량한 봄날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위치한 어린이 박물관에 조안의 가족이 방문했다. 어린이 박물관은 다양한 체험과 전시가 갖춰져 있어 평소 조안의 가족이 자주 찾는 곳. 조안에는 고양시 고양TV 아빠 저기가 코너에 출연 중인 크리에이터 가족이다. 오늘 조안의 가족의 행복한 나들이 현장을 따라가 보자. 아빠, 여기 신기한 거 엄청 많아요. 오늘 조안의 가족이 찾은 곳은 경기 북부 최대 규모의 어린이 박물관인 고향 어린이 박물관이다. 이곳은 총 12개의 기획 상설 전시실 및 전시 체험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술을 기반으로 한 자연, 환경, 생태, 안전, 건축 등 다양하고 아름다운 문화와 가치를 놀이와 체험으로 즐길 수 있는 가족 복합 문화 공간이다. 조안은 직장에 다니는 엄마와 오랜만에 나들이로 무척 신이 나 있다. 어린이 박물관으로 들어서자마자 엄마 아빠보다 앞서 달려가며 조막손으로 이것저것 만져보고 구경하느라 바쁘다. 아차 하면 놓칠까 싶어 빠른 걸음으로 조아를 따라간다. 조안에는 크리에이터 가족이다. 조아를 임신했을 때부터 임신, 출산, 육아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꿈꿔온 최서영 씨는 남편 김내일 씨, 딸 조아와 함께 유튜브 고양시 고양TV 아빠 저기가 코너에 출연 중이다. 이들 가족은 일산 아쿠아 플라넷, 딸기 농장,
고향 가와지 벽시 박물관 등을 다니며 고양시의 명소를 소개하고 있다. 다양한 전시와 체험이 가득한 어린이 박물관. 워킹맘인 채 씨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 부족해 오늘 같은 나들이가 매우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한다. 오늘 아빠 저기가 촬영 때문에 조아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어요. 고향 어린이 박물관은 우리 가족이 자주 오는 곳이에요. 웬만한 키즈 카페보다 시설도 좋고 전시도 다양해요. 조아의 시선이 처음 머문 곳은 물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라는 전시 공간으로 펌프를 이용해 물의 힘을 느껴보고 물레방아 워터건으로 물레방아를 움직여보는 체험 공간이다. 조아는 혼자 힘으로는 펌프를 움직일 수 없음에도 혼자 해보겠다고 안간 힘을 쓴다. 그러다가도 촬영팀이 사진을 찍자고 말하면 금세 앙증맞은 표정을 지어 보인다. 엄마는 임신했을 때부터 유튜브를 시작해서인지 조아가 카메라에 익숙하다고 설명했다. 하루는 일부러 시킨 것도 아닌데 혼자 거울 앞에서 윙크하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조아가 카메라를 놀이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부터는 카메라를 놀이처럼 활용하고 있어요. 온 가족이 하나 되는 어린이 박물관. 조아의 발걸음은 어느새 전기자동차 EV6가 있는 그린랜드로 향했다. 아이가 꿈의 자동차를 그리면 이를 스캔하여 미디어 월이라는 화면에 띄워주는데 조아는 자동차 하나를 그리는데도 5개의 색연필을 사용하는 등 집중력과 창의력이 대단하다. 빛과 그림자는 단짝 친구 코너에서 조아는 아빠와 손으로 그림자 놀이를 하고 건축 놀이터에서는 아빠와 협동하여 물건을 옮기는 등 스스럼 없이 소통한다. 비결을 묻자 아빠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주말에는 제가 조아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고 아내는 안에서 막내 로아를 챙기면서 육아를 분담해요. 아빠로서 아이들의 육아와 교육에 많이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박물관 투어가 끝나고 아쉬운 작별의 시간. 조아에게 오늘 하루 재밌었냐고 묻자 네! 라고 대답하며 예쁜 하트를 만들어 보인다. 오늘 나들이를 행복한 추억으로 간직하길 바라며 아쉬운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5월 가정의 달. 고양 시내에는 어린이 박물관 같은 체험관을 비롯해 다채로운 공연과 전시, 행사 등이 준비되어 있다. 온 가족이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위치,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26. 운영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 방법 온라인 사전 예약제. 사례로 읽는 세무. 종합소득세. 혹시 나도 신고 대상자일까?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이 되면 화창한 날씨와는 달리 개인 사업자의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기 시작한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가 있는 달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인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혹시 나도 신고 대상자는 아닌지 확인해보자. 사례 1. 직장인 A씨는 몇 달 전 2019년분 종합소득세 미신고로 인한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개인 사업을 하지 않았던 A씨는 담당자와 통화 후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2019년 중도에 회사를 이직했는데 옮긴 회사에서 제출한 연말정산 자료에 이전 회사의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았던 것이다. 사례 1. 답변. 사례 1의 경우 A씨는 사업자는 아니지만 복수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다.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 기간에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되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이다. 사례 2. 경기도에 거주 중인 부부 합산 1주택자 B씨는 수년 전 지방으로 발령받아 전세로 거주하고 본인 집은 임대하여 월세를 받고 있다. 얼마 전 세무서에서 안내문을 받았는데 2020년분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가산세도 부과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사례 2 답변. 사례 2에서 B씨는 최근 급등한 주택의 공시지가가 12억 원이 넘으면서 1주택자임에도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되었다.
하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세무서에서 통보받게 되었다. 사례 3. 작년에 직장을 그만두고 강사를 시작한 C씨는 3.3%가 차감되는 강사료 수입이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하지만 강의를 처음 시작하면서 구입한 교재와 비품에 대한 세금 계산서와 영수증을 제대로 모으지 못해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 이후 세무서에서 발송된 우편물을 이용해서 10분 만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세액도 예상과 달리 부담이 크지 않았다. 사례 3 답변. 사례 3의 C씨는 비록 사업자 등록증은 없지만 강사료가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개인 사업자와 같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다. 다만 총 수입 금액이 일정 기준 금액에 미달되어 모두 채움 대상자로 적용되었다. 이는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소득 금액과 납부 세액까지 모두 계산하여 자동으로 기재해주는 서비스다. C씨는 신고 안내문을 확인한 덕분에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만약 본인이 직접 계산한 종합소득세액이 모두 채움 대상자로 적용된 금액보다 더 적다면 직접 신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 국세청에서는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 해당되면 신고 유형과 함께 신고 대상자임을 안내해준다. 일반적인 거주자는 등록된 주소로 우편물을 보내주고 전자문서 신청자는 카카오, 네이버 등의 전자문서로 발송한다. 다만 등록된 거주지 주소와 실거주지가 다르거나 우편물이 분실된 경우 또 전자문서를 신청한 사실을 잊어버려 신고 안내문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에서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5월이 되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고양시청에서 발간하는 고양 소식지 2023년 5월 소식이었습니다. 녹음 제작은 낭동마을 책 읽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